공감적 이해, 청소년에 대한 공감적 이해, 그 다음에 상호 간의 신뢰, 그 다음에 친밀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응? 다시 볼, 존중. 아, 존중. 자, 이 존중은 청소년 지도자와 청소년 사이에 상호 간에 존재하는 인간 존중과 배려입니다. 즉, 청소년 지도자는 청소년을 단순히 지도의 대상으로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하나의 인격체로 바라보는 수평적인 관점과 태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역시 청소년 지도자를 청소년 전문가로서 존중과 함께 이를 인정함으로써 상호 간의 공감적 이해, 상호 간의 신뢰, 친밀감이 형성돼야 됩니다. 특히나 청소년 지도자는 성장 세대인 청소년을 인격체로 존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상대적으로 어린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그들도 인격과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최대한 존중해 줄 수 있어요. 상호 존중과 인정. 이것은 공감적 이해를 통해 더욱 강화되고 이후에 상호 신뢰의 터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 프로그램을 수행할 때 청소년 지도자와 청소년은 서로 믿고 따르는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또한 이러한 신뢰관계의 터 위에서 친밀감을 더욱 형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청소년 지도자는 이러한 심리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으로써 청소년이 직면한 생활상의 문제에 대해 공감적 이해도 할 수 있는 훌륭한 상담자가 되어야 하고 또한 촉진자가 되어야 하고 또한 안내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심리적 환경의 조성과 유지는 대단히 중요하고 이로 인해서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청소년 지도사가 문제 해결자가 되기도 하고 조언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 청소년 지도자의 개방적인 자세 이것으로 청소년들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서로 공감하고 신뢰를 쌓으며 친밀감을 형성하는 상호 인격적인 친교 관계를 갖고 유지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심리적 환경 조성의 일차적인 책임은 바로 청소년 지도자의 몫입니다. 청소년 지도자는 청소년이 자신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심리적 환경을 조성하고 배려할 의무와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청소년 스스로가 청소년 지도자를 신뢰할 수 있도록 자신의 인격과 전문성을 평소에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지도사는 이 효과적인 심리적 환경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 보면은 방어성이 있는 그런 환경을 개방성으로 좀 바꿔야 되고 두려움이 있는 환경을 자신감 있는 환경으로 바꿔야 되고 거부감이 있는 환경을 수용감 있는 환경으로 바꿔야 되고 그다음에 소외감 있는 환경을 소속감 있는 환경으로 바꿔야 되고 불신감 있는 환경을 신뢰감 있는 환경으로 바꿔야 되고 낮은 기대를 높은 기대로 바꿔야 되고 혼란을 질서화시켜야 되고 좌절감을 통제감으로 바꿔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가지가 청소년 지도 환경 중에서 심리적 환경 조성이었고요. 다음은 물리적 환경 조성 부분입니다. 여기서 물리적 환경이라는 것은 뭔가요? 노가정,
이 전개되는 물리적 환경의 형태를 물리적 환경이라고 그러죠. 이른바 시설 환경, 다음에 구성 환경, 다음에 제공 환경 이런 것들 있죠. 자, 시설 환경은 뭔가요? 시설과 시설물 구조 이런 걸 시설 환경. 만약에 이제 강좌 형태인 경우에는 교실의 형태나 크기나 창문의 위치나 창문의 수나 혹은 전기시설이나 냉난방 시설 이런 것들이 물리 시설 환경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구성 환경. 구성 환경은 뭔가요? 각종 설비와 배치. 구성 환경입니다. 만약에 강좌의 경우 보면 뭐예요? 책걸상. 그 다음에 이동형 선박, 뭐 사물함, 이런 각종 설비와 배치 이런 것들이 구성 환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제공 환경. 청소년 지도 활동에 제공되는 자료나 재료의 일체를 말하죠. 구체적으로 이제 교수학습 자료라든가 제공하는 경우는 시청각 지도자라든가 아니면 교재라든가 아니면 학습 도구라든가 아니면 실험 및 공작 재료 이런 것들이 제공 환경이 되겠습니다. 자, 청소년 지도자는 이러한 환경들이 충족되기 어려울 때 지역사회의 다양한 물적 자원을 활용해서 어, 갖출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물리적 환경의 종류를 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 페이지, 우리 책 121페이지 에 보면은 이제 물리적 환경의 조성 원칙이 나와요. 물리적 환경 조성 원칙. 원칙. 첫 번째, 필요성이죠. 필요성 원칙. 그래서 자, 활동 기도에 적절한 시설, 설비, 재료, 자료가 주어져 있는가. 필요성. 적절한 시설, 설비, 자료가 갖춰져 있는가. 두 번째, 효율성. 효율성. 그래서 청소년 활동의 효율적으로 촉진될 수 있는 환경이 구비되었는가. 효율성. 그다음 세 번째, 경제성. 경제성. 그래서 환경 구성에 필요한 재원이 마련되어 있으며 이는 기관과 지도자 차원에서 충분히 마련할 수 있는 수준인가.
이 재원이 기관이나 지도자 차원에서 충분히 마련할 수 있는 수준이냐. 알겠어. 네 번째, 집중성. 응? 청소년 지도가 하고 집중 가능한 환경과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청소년 지도를 하는 그런 공간이 쾌적하고 집중 가능한 그런 공간이야. 다섯 번째, 안전성. 어? 청소년 보건, 위생 및 안전에 적합한가? 이런 것들이 이제 물리적 환경의 조성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조성, 환경 조성에는 지도 내용, 그다음에 지도 대상인 청소년의 특성, 그다음에 지도자의 역량 등을 감안해서 해야 됩니다. 현실적 조건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물리적 환경을 봤습니다. 네, 1섹션 환경과 청소년 지도 환경 1섹션을 마치겠습니다. 섹션 2 청소년 지도 매체를 하겠습니다. 자, 매체가 뭔가 미디어죠? 미디어, 매체 미디어. 음, 매체란 메시지를 전달하고 받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수단이죠? 아니다. 곧 의사소통의 채널이다. 매체예요. 매체란 의사소통의 채널이다. 그래서 청소년 지도 매체는 또 뭔가요? 청소년 지도 매체는 여기서 이제 청소년 지도 과정에서 지도자와 청소년, 그리고 청소년과 청소년 간의 의사소통을 위해서 사용되는 매개체. 이것이 청소년 지도 매체죠. 청소년 지도 과정에서 지도자와 청소년, 청소년과 청소년 간의 의사소통을 위해 사용되는 매개체 혹은 전달체. 이게 청소년 지도 매체입니다. 어? 우리 책, 이 책 보세요. 이 책 122페이지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매체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고 있다. 매체의 기능.
어떠한 기능을 갖고 있는 매체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는 첫 번째 매개적 보조 기능을 갖고 있다. 매개적 보조 기능 보였고요. 아, 청소년 지도자가 지도할 때 보조 수단으로 매체를 사용하는 것은 교육과 학습 등 지도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교육학에서 통상 교수 매체를 사용하면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의사소통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고 가르치는데 사용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어서 교수 학습 과정을 좀 더 능률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도 매체 역시 적절한 사용이 이루어진다면 교수 매체와 마찬가지로 이 청소년 지도자와 청소년 간의 효과적인 매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매체는 주의를 끄는 이 특성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지도 과정에 즐겁게 참여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매체를 통해서 명료한 메시지, 변화 있는 영상 전개, 그다음에 각 매체마다 특수한 효과 등을 사용해서 청소년의 참여 동기와 활동 동기를 유발시켜 적극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해줄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매개적 보조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정보 전달 기능, 정보 전달 기능입니다. 이 정보 전달 기능은 1대1의 직접적인 관계에서 사람들은 주로 언어나 표정을 통해서 의사를 표현하죠. 그러나 한 사람의 청소년 지도자가 동시에 많은 청소년을 대하는 상황에는 이러한 경우는 상당히 어려움을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여 교육을 보편화하는 데 공헌하는 것이 바로 인쇄 매체입니다. 인쇄 매체에서 인쇄 매체는 많은 정보를 효과적으로 담죠. 사용하기에 편리하죠. 지금까지 중요한 매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인쇄 매체는. 또한 통신 매체, 통신 매체, 라디오나 TV나 컴퓨터 등 이런 통신 매체 있죠. 이런 것들이 보급된 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교수와 학습 과정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었죠. 그래서 훨씬 많은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매체의 용이하고 신속한 정보 전달 기능, 이런 기능은 청소년 지도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기능을 갖습니다. 특히나 대집단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할 때에는 적절한 매체의 선정과 활용은 프로그램 운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학습 경험 구성 기능입니다. 학습 경험 구성 기능. 세 번째, 학습 경험 구성 기능. 매체 기능 중 세 번째, 학습 경험 구성 기능. 이 매체는 단순히 매개적 보조 수단, 이나 정보를 전달해주는 기능만이 아니라 매체 그 자체가 학습 경험을 구성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때 매체는 그 자체가 학습 내용을 포함하고 있죠. 또한 기능을 획득하기 위한 대상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습자는 매체를 통하여 학습할 수도 있지만 매체 자체를 학습 대상으로 삼아 기능적인 경험을 습득할 수가 있습니다. 즉, 매체는 학습 내용인 동시에 경험을 구성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거죠. 경험을 구성하는 기능. 흔히 청소년 지도 과정에서 활용되는 자료집과 같은 인쇄 매체와 DVD와 같은 동영상 매체들은 이러한 학습 경험 구성의 기능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 교수 기능입니다. 교수 기능. 교수 기능. 교수 기능이란 매체를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학습자의 지적 기능을 개발시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러한 교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매체에는 컴퓨터, 교육 TV, 영화, 이러한 다매체에 의한 교수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매체는 동기유발과 학습 촉진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인지와 표현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만 사용한다면 훌륭한 교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상 이러한 것이 이제 바로 매체의 기능입니다. 매체의 기능. 그 다음은 우리 책 124페이지에 청소년 지도 매체 유형을 보겠습니다. 매체의 유형 보겠습니다. 이 매체의 유형은 호반 내용이 있고 데일의 내용이 있습니다. 매체를 유형에 따라 분류하는 것은 매체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되게 유용하죠. 그래서 교수 매체에 대한 체계적인 시각은 이제 여러 가지 있었으나 이제 호반과 데일이 호반의 제자입니다. 체계적인 연구를 시작했고 먼저 호반의 연구를 보면 호반은 그 시청각 자료의 가치를 구체성과 추상성에 의해서 이제 구분을 하죠. 얼마나 구체적이냐, 매체가 얼마나 구체적이냐, 아니면은 또 추상적이냐, 추상성으로 이제 구분했죠. 음. 사실 매체는 구체적으로 표현할수록 그 메시지를 더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죠. 그리고 추상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죠. 그래서
그 실제와 얼마나 동일한 수준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매체의 유형을 이제 구분하는 것이 이 호반의 모형입니다. 우리 책 그 그림 5-1 한번 보세요. 우리 책 124페이지에 한번 보세요. 자, 이 그림이죠? 이 그림. 보면은 이제 위로 위로 갈수록 또 위로 또 위로 갈수록 이제 수상성이 높은 매체고요. 아래로 갈수록 구체성이 높은 매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장 실제와 가까운 것, 즉 구체성이 높은 것으로 이제 따지면은 그래서 위로 갈수록 추상성이 높고 밑으로 갈수록 구체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장면을 정확하게 묘사한 구체성이 높은 것으로 이제 필름보다 더 이제 모형, 그 다음에 실물, 그 다음에 가장 구체적인 것은 이제 가서 직접 현장에 가서 견학하는 것. 가장 구체적이다. 가장 실제 가깝다고 볼 수 있고요. 추상적인 매체들은 이제 지도, 그다음에 보다 더 이제 도표, 추상성이 높고 가장 높은 게 언어가 이제 가장 추상성이 높은 매체라고 이렇게 봤습니다. 이것이 호반의 시청각 매체 분류입니다. 호반은 구체성과 이제 추상성으로 매체를 이렇게 분류했다. 그 다음에 데일. 이 데일은 이제 이 호반의 개념을 확장합니다, 더욱. 그래서 이 데일은 호반의 제자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경험의 원초, 경험의 원초, 경험의 원초. 요 경험의 원초란 시각 매체의 분류 모형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이 데일은 학습자가 구체적인 경험을 먼저 하고 구체적인 경험을 먼저 학습한 후에 추상적인 경험을 하는 것이 학습에 더욱 효과적이다. 이것은 구체적인 경험을 먼저 하고 나서 이제 추상적인 경험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 이제 주장을 합니다. 학습에서 가장 효과적인 것은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해하고 간접적인 경험을 거쳐서 언어적인 상징적 단계에 이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이다고 이야기하죠. 그림 5-3을 보면 이제 데일의 경험의 원추 모형이 있습니다. 뭐 우리 책 125페이지 경험의 원추 한번 보세요. 자, 이 그림이죠. 경험의 원추. 여기서 이제 아래로 갈수록 구체성을 띈 매체. 위로 갈수록 추상성을 띈 매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장 구체적인 매체는 직접적인 경험이다. 그 다음이 이제 구성된 경험 혹은 모형. 그 다음이 극화된 경험. 그 다음이 이제 시범. 그 다음이 견학.
다음이 전시. 여기까지가 이제 행동적 단계라고 해요. 행동적 단계. 행동적 단계. 그 다음에 이제 TV, 영화, 녹음, 라디오, 사진을 영상적 단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각 기호, 혹은 언어와 기호. 이것이 이제 상징 및 추상적 단계라고 합니다. 데일이 말하는 가장 효과적인 학습은 학습자는 먼저 구체적인 매체를 중심으로 학습을 통해서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점차 간접적인 매체의 중심으로 학습을 이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 이야기합니다. 먼저 직접적인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간접적인 매체 중심으로 학습을 이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래서 이제 직접적이고 목적적인 경험부터 요거 해서, 이 직접적인 목적적인 경험부터 해서 쭉 여기까지 전시까지, 여기까지가 행동적 단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TV와 영화와 녹음, 라디오, 사진, 즉 영상적 단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각 기호 및 언어 기호, 즉 추상적, 상징적 단계에 이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데일의 경험의 원칙, 이걸 경험의 원칙 모형이라고 하죠. 잘 기억하시고요. 이것은 인지적 학습에 관한 브루너의 세 가지 표상 양식까지 일치합니다. 분명 말씀드린 대로 학습자는 먼저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행동적으로 표현된 지식을 경험하고, 그 다음으로 그림이나 영상을 통해 표현된 지식을 경험함으로써 학습을 하고, 마지막으로 언어나 문자와 같은 상징 체계를 통해서 표현된 지식을 경험하는 것이 학습에 효과적이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데일의 경험의 원칙 모형입니다.